안녕하세요. 저는 도전학원 대표원장 원성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능 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50일이 남았기 때문에 50일 남았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하면 좋을지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아이들은. 이게 이제 겨울부터 해서 봄으로 넘어올 때가 사실 이제 기초적인 공부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국어에 있어서는 이제 고전문학이나 문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 이제 EBS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는 작품들을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단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BS 수능 특강과 그리고 수능 완성에 출제되는 작품들은 EBS에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 중에 고전 시가의 안조원의 만원사 같은 작품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문학에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지문을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안조원의 만원사를 내가 10번, 20번 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그걸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비문학에 10분에서 12분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재수생과 고3들을 안조원의 만원사 내용이 뭐야 이러면 안 나와요. 모르고 있다네. 들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원사가 예전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지금 어떤 좀 타이밍을 봤을 때는 조금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전 EBS 수능 특강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품들이 동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 시간이 없으면 만원사는 꼭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거 하나 꿀팁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시 작품들은 조금 어려운 작품 위주로 좀 보십시오. 이 윤동주가 3, 4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윤동주가 출제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관련된 윤동주 작품에서 이제 서시나 별에는 밤이 조금 쉬운 편이고,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 좀 어려운 편인데, 윤동주 작품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학 작품 위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맞추지 못할 것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단단하게 만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시고, 중세 국어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국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어를 보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내시면 되고요. 독서 영역에서는 올해는 아마 경제와 생명과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경제 파트 관련해서는 사실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수요, 공급법칙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서 좀 어려운데, 3점짜리 문제가 나오시면 5번부터 보기를 읽으십시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도 그랬었고요. 이제 5번부터 읽고 5번이 답이면 5번을 체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다 봐야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은 국어 영역이 몇 시에 봅니까? 8시 40분에 보죠? 네,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경찰차 타고 수능장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봅니다. 8시 40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뇌가 활성화되려면 적어도 아침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패턴을 바꿔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가 왜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1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해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국어에서 멘탈이 털린 거예요. 자기는 국어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국어를 잘 봤어요. 근데 그런 멘탈이 무너진 것 때문에 수학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국어는 오히려 1등급이 나왔는데, 재작년 수능 얘기입니다. 국어는 1등급이 나왔는데 수학이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밑에 대학을 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 컨디션을 항상 좋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5점, 10점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이라고 하면 기출문제집을 푸셔라고 할 텐데 본인이 등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등급 이하라고 하면 수능 특강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면 수능 특강 문학편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문학편에 출제된 작품 쌤 근데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뒤에 정답과 해설 있죠. 해설에서 소설에 나와 있는 줄거리들 있죠. 그 줄거리들 다 읽으세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줄거리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등급, 2등급 혹은 3등급이 나온다. 내가 문학 작품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라고 하시면 독서 영역을 3세트를 푸시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초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풀지 마세요. 너무 시간을 소비 많이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걸 막 내가 못 푼다고 해서 좌절하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한 문제집을 좀 선정해서 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EBS에서 출제된 것들이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만약에 수능 기출문제를 안 풀었다라고 하시면 마더텅 기출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좀 독서 영역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푸시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문법과 그리고 문학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문학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거는 멘탈 싸움입니다. 영어 기생충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랬죠. 시험은 기세야 이랬어요. 치고 나가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1교시부터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출제자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출제자가 왜 이런 질문을 냈을지 첫째 문단, 둘째 문단을 읽을 때 왜 이런 지문의 전개 흐름으로 가는지를 네가 읽어내라라고 얘기해요. 출제자를 위에서 조망해서 보고 있어야지 출제자를 저 위에다 두고 네가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을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출제자를 자기 밑에 두세요. 지문을 자기 밑에 두고 내가 이걸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시면 국어부터 기가 빨리면 수학 망칩니다. 수학 망치기 때문에 이 기세를 엄청나게 자기 기운을 모으세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소원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